지금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봄나물 이야기입니다. 봄이 되면 시장이나 마트에 초록색 나물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의 나물은 단순히 맛있는 수준을 넘어서 몸의 균형을 회복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겨울 동안 무거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했다면 이제는 가볍고 향이 살아있는 음식으로 몸을 바꿔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꼭 먹어야 하는 봄나물 6가지와 함께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이입니다. 봄을 대표하는 나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향이 굉장히 강하고 특징이 뚜렷한 식재료입니다. 냉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향이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봄마다 찾게 되는 맛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냉이 된장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냉이를 넣는 타이밍입니다. 국을 끓이는 초반이 아니라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넣어야 냉이 특유의 향이 살아납니다. 오래 끓이게 되면 향이 날아가고 식감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달래입니다. 달래는 생으로 먹어도 괜찮지만 간장과 함께 무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특히 달래간장은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여기에 참기름을 살짝 더하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다만 달래는 자극이 있는 편이라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쑥입니다. 쑥은 예전부터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진 나물입니다. 쑥국이나 쑥떡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유의 향 덕분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꾸준히 찾는 재료입니다. 쑥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린 쑥인지 여부입니다. 쑥이 너무 자라면 질감이 거칠어지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쑥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두릅입니다. 두릅은 봄나물 중에서도 특히 고급 식재료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이 강하면서도 식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리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데치는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삶게 되면 식감이 흐물흐물해지고 두릅 특유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데쳐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취나물입니다. 취나물은 다른 나물에 비해 향이 부드럽고 부담이 적어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주로 반찬으로 많이 활용되며 들기름에 볶았을 때 그 진가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에 마늘을 함께 넣으면 풍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다만 취나물은 생으로 먹기에는 질감이 거칠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가장 익숙한 나물이지만 의외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 식재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간장과 마늘, 들기름을 넣고 볶으면 누구나 좋아하는 반찬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리 과정입니다. 고사리는 반드시 충분히 삶아서 독성 성분을 제거한 뒤에 먹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봄나물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봄나물은 제철에 먹어야 가장 맛있고 조리할 때는 과하게 익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나물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이 나물들은 다시 1년 뒤에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봄나물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한번 제대로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철 음식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